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방송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ITQ 한글 2019년 12월 달에 풀어본 기출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11일 날 또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대비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처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한글을 맨 처음 열었을 때 우리는 F7키를 누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눌러서 위쪽을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한글 문서를 열었을 때는 위쪽이랑 아래쪽은 10으로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은 11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설정. 그 다음에 우리는 1구역, 2구역, 3구역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써놓자고 했습니다. 1점, 엔터, 엔터, 엔터. 2점, 엔터, 엔터. 표 그리고 차트 그리고 위에 영문 쓰고 한글 달라 쓰고 그쵸? 그래서 우리 스타일 적용을 하고 2번 문제는 표를 그리고 차트를 그리고요. 구역을 나눠야 되니까 Alt, Shift, Enter로 이 구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구역에서는 3번의 수식 문제를 입력을 하죠. 탭키 눌러서 이 수식 문제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3번 문제를 풀고 한 번 더 엔터를 치고요. 4점 엔터 엔터. 4번 문제 밑으로 도형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였죠. Alt, Shift, Enter. 그래서 총 3구역으로 나눠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문서의 ITQ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요 여기 항상 저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오늘 날짜 2019 12월 30일 이민남 다행히 12월 달을 넘기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죠. 빼기 이민남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입력을 하시고 빨간 줄이 있으면 오타가 난 거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타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그쵸? 문제대로만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페이지 설정이 F7이면 F6을 눌러서 우리는 스타일 추가를 할 거예요. 그쵸? 스타일 추가를 하시고, 200 커션, 200 커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EVACUATION 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순으로 문제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쵸? CUATION 맞고 2번이요. 문단 모양. 문단 모양을 눌러서 항상 똑같습니다. 이 여백이랑 간격을 설정하는 건데 문장에서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라고 했잖아요. 15포인트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예시문에 15포인트만큼 들어가고요. 그죠?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조정하면 내가 엔터를 쳤을 때 엔터 모양이 생겼을 때 10포인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설정을 누르고 세 번째, 글자 모양. 얘는요, 언어별로 나와 있잖아요. 한글이랑 영어랑 구분이 돼 있어서 우리는 대표로 놓고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니까 크기는 10포인트 맞춰져 있고요. 장평을 95로 먼저 바꾸고 혜택, 자간도 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면 더 수월하다고 했잖아요. 각각 한글 영문으로 바꿔놓고 하면 장평과 자간을 바꿔야 되지만 대표로 해놓고 하면요. 여기서 글꼴만 바꾸면 되잖아요. 도둠. 글씨를 쓰는 게 낫습니다. 도둠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영문은 문제에 궁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궁서.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1번의 1번 문제는요. 이거 스타일 이름대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설정을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을 이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1구역의 두 번째는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표를 누르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여섯 칸에 5줄이니까 6칸에 5줄을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엔터 모양을 기준으로 요 표 앞에 엔터가 있는 거는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선택을 하고 P자를 누르면 이 표 셀 속성이 나오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이 엔터 모양이 어디로 간다고요? 표 뒤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놓고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한글을 사용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오타 없이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하실 때 숫자는요, 천 단위 구분 쉼표는 따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 차트를 그릴 때도 도움이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문제대로. 자, 표 조건이요. 1번의 표 전체, 표 캡션, 도둠의 10포인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표를 입력했을 때, 아, 캡션을 입력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캡션 넣기 아니면 P자 요 속성을 여는 거죠. 이 개체 속성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P자를 누르면 옆에 캡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캡션을 달고 표 1을 가지고 주요 시설, 화재 발생,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번 이거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단위 붙여서 땡땡 붙여서 건 그리고 여기 다 쓴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칸 누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돼 있는 대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도둠의 10포인트 오른쪽 병렬 그리고 표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동일하게 도둠의 10포인트 바꾸시면 되죠. 이게 표 조건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를 보면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 문자를 가운데 정렬하는 겁니다. 선택한 부분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만 선택을 하시되 합계도 숫자가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오른쪽 정렬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숫자 할 때 천 단위 구분 쉼표 안 넣었잖아요.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그럼 2번까지 해결이 되고 셀 배경색, 면색, 노랑 그러면 9분부터 416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C라고 했잖아요. C를 하면 배경색이 나오고 색에서 면색은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3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우리 한글에서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 합계인지 평균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집어 넣으시면 이게 뿅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 모양 이제 여기 밑에 X표 넣어야 되죠. L을 눌러서 테두리는 있지만 대각선은 따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X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똑같네요. L 눌러서 선 동류를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중실선에 바깥쪽으로 한번 돌리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이중으로 다 설정이 되잖아요. 그쵸? 설정. 그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선택해서 밑줄만 있으면 제가 또 두 줄이 되잖아요. 그쵸? 선 종류를 먼저 선택하시고 밑줄 그러면 밑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만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두 줄이잖아요. 그쵸? L 눌러서 선 종류 오른쪽 설정 이렇게 하시면 표가 완성이 되고 이 표의 노란색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9분부터 416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부분에 차트를 그려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차트 만들기. 2016으로 연습하시는 분은요. 메뉴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쵸? 한글의 2010 버전 말고 다른 버전으로 할 때요. 좀 메뉴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Q 시험은 2010이니까 10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얘를 선택하고 P자를 누르면 글자처럼 지금 체크를 해주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표의 너비만큼 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나시나요? 한 번 클릭했을 때랑 더블 클릭했을 때랑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정사각형 밑에 들어가 있고 더블 클릭했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안에 있는 개체들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겉에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뀔 때는요.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하시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 그런데 우리는 세로 막대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로 막대형이고 안에 있는 눈금선이 없으니까 첫 번째 거 거의 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2015년이랑 교육신설, 우선신설 얘네들은 바뀌어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죠? 행이 아니라 열로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바뀌고요. 다음 제목 입력하셔야죠. 주요 시설, 화재 발생 현황. 그 다음에 X축에 1이라고 써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바꿨기 때문에 자 1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X축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Y축에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건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X축의 1은요. 지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봤던 애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차트 조건 1번, 2번이 해결이 됐어요. 노란색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시오.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거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글자에 굴림 12포인트 진하게 그 다음에 배경 탭으로 가셔야죠.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선 모양 한 줄로 이 색깔을 회색 말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자고 했어요. 그림자는 그림자 체크하시고 2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 보통 10입니다.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교육시설, 숫자, 여기 법내, 그 다음에 단위권 요거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시설을 더블 클릭 글자에서 굴림 10포인트 다른 설정 없죠? 설정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더블 클릭해서 굴림에 10포인트 설정 그 다음에 단위권도 더블 클릭해서 굴림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법내도 선택하셔야죠? 더블 클릭하셔서 굴림에 10포인트를 하되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경에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번 제1구역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쵸?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았고 우리가 구역 나눈 대로 그대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 구역의 3번에 수식 입력하는 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로 1번에 한 줄을 띄고요. 한 칸을 띄고 입력에 수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U, MES, U, M, N, M 얘를 누르시면 문제대로 쓰시면 되겠죠? 분수를 불러와서 위에는 P, 대문자 PV 탭 키를 눌러도 되고요. 방향 키를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문자 T, 탭, 는 그 다음에 또 분수를 불러와야겠네요. 그렇죠? 분수 그 다음에 1 곱하기 곱하기는요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별을 달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 곱하기 모양이 있으니까 곱하기 22.4 탭 273 탭 는 모양이 또 틀리죠? 자 여기서 는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는 왼쪽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0.082 다른 는이 있지는 않죠? 그쵸? 다른 는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08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부분이요. 이 기호는요 조금 헷갈리네요. 이 부분이 이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자, 요거는요, 나중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크기에 비해 너무 작게 나와서 일단은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갑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S자 모양을 하나짜리 불러와서요. 밑에는 0이고 탭, 위에는 3이고 탭, 그 다음에 분수를 불러와서요. 루트가 씌워졌네요. 루트 6t 위첨자 2 내려와서요. 빼기 18t 더하기 12 탭, 탭, 5, 탭, dt는 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는 모양이 확인을 하고 갈까요? 정답 파일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모범 답안에 A형을 열어보면요. 자, 정답도요, 똑같네요. 정답도 요거를 그냥 썼습니다. 그쵸? 근데 입력은 저기는 좀 넓게 나와서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으시네요. 자, 4번은요, 도형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층, 2층, 3층, 4층 밑에 깔린 층부터 도형을 그리되 글상자가 있고 그냥 크기가 나와 있다고 했죠? 글상자는 기억이 있는 걸 갖고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개체에 있는 직사각형이나 타원을 갖고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밑에 깔려 있는 문제상 파란색 크기는 120에 140. 얘는요, 그냥 직사각형을 갖고 오시는 거죠. 4번 문제 밑으로 그리시면 되고 선택된 상태에서 P를 누르면 속성이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120에 140, 120, 탭탭, 140 크기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쟤는 색깔 설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색을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로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적당하게 밑으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1층이 깔렸으니까 2층 글상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기억이 있는 글상자 그 다음에 그리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P자를 누르고 얘는 크기가 120에 15래요. 그러면 여기에 120에 탭탭 15 크기 고정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선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쵸? 선으로 가서 얘는요 반원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면색이 주어졌으니까 면색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의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밖에 있는 엔터 모양에서 이 안쪽에 있는 엔터 모양을 클릭을 하면 커서가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다다닥 문제대로 얘는 뭐예요? 도둠의 24포인트 흰색 수평 수직 가운데 그러면 글씨체를 도둠의 24포인트 가운데 정렬 해주면요 이렇게 뿅 들어가는데 제가 틀렸죠?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층에 여기 어떻게 해요? 크기 120에 50짜리 초록색으로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P자를 눌러서 그죠? 크기에 비슷했는데 120에 탭탭 50 크기 고정을 하고 얘는요 선 모양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되 적당한 위치에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23 주식회사와 화재 예방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3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저기에 있는 그림이랑 그맵시를 집어넣으실 때 선택은 밖에 있는 엔터 모양을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입력 메뉴에 그림을 문서 폴더에 있죠? 문서 폴더 안에 있는 여러분들 시험장에도 이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3 주식회사를 넣기 그려서 넣으시면 되고요. 또 P자를 눌러서 문제에 40에 35 그러면 40에 택택 35 크기 고정
문제대로 갑니다. 40에 35로 그리되 그림 효과는 회색조 그레이스케일. 그러면 그림에 가서 회색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요. 기본에서 나비 모양 세 번째라고 했죠? 글자처럼 취급은 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과 글맵시는요. 나비 모양 세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설정. 그럼 앞으로 뿅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거 하이퍼링크가 이번에는 그림에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문서 작성을 할 때 책갈피를 만들고 하이퍼링크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죠. 자, 글맵시를 쓸 때도요. 밖에 있는 엔터 모양에서 입력에 글맵시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화재 예방.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위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궁서에 빨강. 그러면 궁서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모양을 찾으면 되죠. 나비 넥타이. 위쪽 리본 사각형. 자, 이거 나비 넥타이 아니에요. 그쵸? 위쪽 리본 사각형. 이거 따로 있네요. 그쵸? 나비 넥타이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시고 또 P자를 눌러서 크기가 50에 30이래요. 그러면 50 탭탭 30 크기 고정을 하되 얘는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채우기 메뉴에서 면색을 빨간색으로 설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에서 나비 모양 세 번째. 이거 두 개는 나비 모양 세 번째야 라고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은 보너스잖아요. 하나만 하면 2번, 3번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일단은 글상자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에 기억의 가로 글상자 그리고 이 그림을 기준으로 1번, 2번, 4번 빼고요. 이 점선에 글상자가 3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선택하고 P 얘는요, 이 크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 종류가 점선이고, 그 다음에 안에 면색이 없고, 그 다음에 도둠의 16포인트 설정. 그러면 요 안에서, 일단 쓰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 제거, 따다다 선택을 하시고, 바꿔주시죠. 뭘로요? 도둠의 16포인트. 도둠 16 가운데 정렬. 이 글상자를 만드실 때는 제일 긴 문장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나중에 복사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힘드니까요. 조금 작다 싶으면 좀 더 늘려주세요. 좀 더 늘려주시고 얘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1번, 2번, 3번 해야죠. 그래서 1번 직사각형 더 밑에 깔려 있는 게 15, 15짜리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다음에 P자 눌러서 15, 15, 15 탭탭 15 크기 고정 선 모양 확인하셔야죠. 둥근 모양 그리고 얘는 그대로 흰색이니까 설정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당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로 글상자가 아니라 이 그냥 도형을 갖고 왔더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쓰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뭘로 바꿔줘요? 굴림의 20포인트. 굴림의 20포인트. 굵게는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Shift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누르면 정원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되 8 탭탭 8 크기 고정 그런데 얘는요 임의의 색깔이잖아요 세우기 임의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셔야죠. 밑에 1층에 깔려있는 도형이 선택되지 않도록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3개 도형만 선택을 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커서 모양의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봐서 넣어주시면 되고 숫자를 바꿔주시되 여기 있는 도형의 색깔들도 더블 클릭하셔서 다른 색깔들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씨도 바꿔주셔야죠. 바람은 등지고 호스 방향은 불. 글씨가 많았는데 일단 다 들어갔어요. 손잡이 움켜쥐고 빗자루 쓸듯 씀. 이것도 글씨가 많았는데 딱 맞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시면요. 2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1구역, 2구역이 완성이 됐고 이제 3구역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볼게요. 제목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쓰고요. 먼저 위에 부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한 줄을 띄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림은 일단은 생각 마시고 그냥 한 단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는요. 여기 스페이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땅이요.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위에대로 하면 되죠? 머릿말 기능, 쪽번호, 그거는 우리 쪽이라는 메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작성을 하시면 돼요. 쪽이라는 메뉴에서,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머릿말 그냥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안전, 지킴이라고 쓰시고, 문제, 굴림의 10포인트. 이거 빼먹지 마세요. 따라락 눌러서. 굴림, 10포인트. 이거 쪽번호까지는 잘 찾았는데 굴림의 글씨 크기랑 요거 오른쪽 경렬 안에서 감점되는 사람도 많죠. 자, 제목은요. 문제가 3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따다당 눌러서 궁서에 18포인트 만드시고 그죠? 18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쵸? 책갈피 이름은 화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여기 앞에, 어느 소방관의 기도 앞에다가 책갈피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집어 넣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 책갈피를 눌러서 여기에 화재라고 넣고, 책갈피를 넣었을 때요, 우리가 아까 4번 문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글맵시에 하이퍼링크가 걸리는데, 아까는 이 그림이었잖아요.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까먹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화제로.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생겼을 때 뿅 누르면요. 이렇게 제목 앞으로 뿅 갈 수 있도록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말은요. 제목을 선택을 하시되 여기 책갈피 옆에 덧말이 있죠. 뭔가를 입력하는 거는 다 입력이라는 메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뜨거운 사명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얘는요, 여기 앞에다가, 아니, 이 문단에 커서가 있으면 돼요. 선택만 안 하시면 됩니다. 소방관의 소자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락의 첫 글자를 장식하는 메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서식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을 눌러보시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서 두 줄 먹고, 글꼴은 도둠에 노란색이네요. 그쵸? 도둠. 면색은 노랑. 설정. 그렇게 하면 소자가 바뀌고 이 C 다음에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기역 각주니까 입력하는 부분에서 각주를 선택을 하되 1번 가로가 아니라요. 이 번호 모양도 기역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왜요? 기역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가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들어가서 기호를 기역 동그라미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뒷장식 문자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1958년 미국의
스모키린이라는 소방관이 쓴 기도문. 자, 오타가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 구분선 5cm라는 거는요, 여기 구분선 5cm 있잖아요. 좀 더 늘리시려면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5cm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죠? 받기를 하면 기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했네요. 그림만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림을 집어 넣을 때는 여기 엔터 모양에서 그림, 그 다음에 우리가 픽처 안에 있잖아요. 그림사에서 우리가 골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깃발 꽂힌 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르기, 그림을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자르기에서 적당하게 저 산이 보이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설정해야죠. 선택된 상태에서 P자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에 35, 40에 35 크기 고정을 하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바깥 여백 2mm. 그러면 이 여백 캡션에서 왼쪽 바깥 여백 왼쪽에 2mm를 두는 겁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뿅 크기대로 바뀌고 요때 우리가 딱 나잖아요. 제강이 을를내 제강이 을를내 제대로 오타가 없이 입력이 됐다고 하면요. 얘를 입력하셨을 때 여기 있는 옆줄이 맞아요. 아시겠죠? 거의 틀릴 일은 없습니다. 틀리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타가 났거나 글씨를 빼먹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때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 오타 난 거는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밑에 부분 더 입력을 하겠습니다. 소제목 입력할 때 미음을 눌렀잖아요.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기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자, 소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 이 부분은요.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 분단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저게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전기, 화재, 예방, 요령. 이 부분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하시고 분단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 발식 사용 금지.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폭포 외출, 가스 화재 예방 요령. 사용 전 가스가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냄새로 확인. 사용 후 연소기 포크와 중간 밸브 잠금 확인. 그리고요 한 줄을 떼어야겠죠? 두 번째 소제목을 쓰기 전에 한 줄을 떼시고 아까 어떻게 하는지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를 누르면 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별을 선택한 다음에 바꾸기 그 다음 한 칸 띄고 긴급 신고 관련 기간 연락처 그 다음에는 표네요. 그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똑같네요. 여섯 칸에 다섯 줄 그 다음에 얘는요 합쳐놓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합니다. M을 누르면 합쳐지잖아요. 접수 내용, 탭, 관련 기간, 전화번호, 접수 내용, 관련 기간, 전화번호, 화재, 띄고, 구조, 띄고, 구급 신고, 탭, 119, 안전신고 센터, 탭, 119, 탭, 사이버 테러, 탭, 한국 인터넷 진흥원, 탭, 118, 탭, 범죄 신고, 경찰서, 112, 해양 긴급 신고, 행정안전부, 192, 간첩 신고, 국가정보원, 111, 마약 범죄
종합신고, 검찰청, 1301, 경찰청, 11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국방, 헬프콜, 1303. 자, 여기서요, 글씨들이 깨지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번호는 짧으니까 접수 내용은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는 좀 짧게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관련 기간은 좀 더 늘어나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늘려주셔도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얘네들은 또 한 줄로 다 들어와야 되니까 센터까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아직 입력이 안 끝났죠. 여기서 국가화재정보센터 한 줄 띄고 국가화재정보센터 이건 한 줄 띄는지 안 띄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 띄네요. 그쵸? 한 줄 띄고 요 제목도 확인해 볼까요? 제목도 여기 한 줄 띄고 시작하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줄 띄고 시작하니까 첫 번째 1번 문제도 이렇게 많이 구분을 두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치네요. 우리는 첫 문장, 두 문장만 한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풀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여백을 좀 더 두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소제목부터 바꿔볼게요. 이 소제목은요, 2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제목처럼 문제가 3개인 것처럼 얘도요, 굴림이랑 18포인트 글꼴이랑 크기를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별까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 굵게는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호를 빼고요. 전기, 가스, 화재 예방 요령을 선택한 다음에 흰색의 파랑이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글자 색은 흰색이요. 음영색은 파랑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소수 제목도 먼저 할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굴림의 18포인트 먼저. 굴림 18포인트. 굵게는 없죠? 그 다음에 밑줄 강조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밑줄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밑줄을 거주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체크는요.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긴급신고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에 여기에 기본에는 없습니다. 확장으로 가셔서 여기에 있는 강조점을 V체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처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 모양이 들어가서 확장에 V체크 설정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을 해볼게요. 이 문단을 다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1수준, 2수준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줄간격은 180%. 그래서 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들어가면요.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일단 찾으셔야 돼요.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가 없죠? 1번 가로, 가로는 있지만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거 선택하세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1수준은 1번 가로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2수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가 돼 있으니까 얘를요 우리가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동그라미로 해줘.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번 동그라미가 생겼는데 옆에 가로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 모양만 지우면 1번 가로, 1번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수준, 2수준을 구분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그럼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로 하니까 이만큼 쭉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쑥 맞춰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수준도
30포인트. 그 다음에 얘도 쑥 들어가게. 얘도 오른쪽 이렇게 쑥 들어가게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설정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면 1수준으로 다 바뀝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왼쪽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한다고 했죠? 플러스를 누르면 수준이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으로 바뀌고 빼기를 누르면 6수준, 5수준, 4수준, 2수준, 1수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 2번, 3번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2수준으로 보내고 3번, 4번을 선택한 다음에요. 얘네도 2수준으로 보내면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 해결이 됐죠.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빼먹는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160이 아니라 180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줄 간격 180으로 돼 있잖아요. 자, 됐고요. 표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표 전체를 선택해서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 그라데이션, 유형, 수평,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첫 번째만 선택하셔서 C 누른 다음에 그라데이션, 셀 배경, 그라데이션, 수평으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테두리 하셔야죠. L 눌러서 선 없음. 세 번째 표는요. 세 번째 3구역의 세 번째 표는 좌우로 트고요. 그렇죠? 아래 위로 두 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L 눌러서 두 줄의 윗줄과 아랫줄 그 다음에 첫 줄만 선택해서 L 눌러서 또 선 선택하시고 아랫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너무 따닥따닥 붙으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더 내려주시면 되겠죠. 얘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표에 정답 표가 맞죠? 아래 위로 두 줄. 그런데 이 프린트가 좀 진하게 돼 있어서 따르게 됐나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2개 남았죠? 글꼴 도둠의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110 오른쪽 정렬 얘는요 한 번에 가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래서 기본에 도둠 24포인트 아이고 끝나지 않지. 진하게 장평 110 이거 빼먹었잖아요. 진하게도 하시고 장평 문장의 길이를 110으로 10%만큼 더 늘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4로 시작 4번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네요. 머리글이랑 쪽번호는 쪽이라는 메뉴에서 한다고 했죠. 쪽번호 매기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아래쪽에 붙어 있으니까 하되 줄표는 없애야죠. 그리고 번호 모양이 1번 동그라미 넣기. 그럼 얘는 3페이지이기 때문에 3으로 나오지만 문제에 보니까 4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쪽이라는 메뉴에 세 번호로 시작을 눌러서 이 구역에서는 4번부터 시작해줘 라고 해서 넣기를 누르시면 4번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9년 12월 14일 날 봤던 A형 문제를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푸셨다면 지금쯤 발표가 났겠네요. 그렇죠?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 다 합격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1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유형들이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민한 컴퓨터 학원이라고 춘천에 하나 컴퓨터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느냐고 영상들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또 정리가 웬만큼 됐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방송들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700명이 됐는데 이제 300명 남았네요. 300명. 제발 저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